그 군대를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송 대표께서. 예, 송호영 대표께서. 송호영 대표 군대 가는데. 송 작가님은 군대 가신 게 아니고요. 네, 작가님은 면제시고. 아, 이 참. 군대를 이제 1년 6개월이거든요. 군대가. 근데 좀 더 적게 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냐면 통일이 됐으면. 아, 통일이 네, 됐으면. 통일이 됐으면 군대를 적게 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선일보가 2014년에 시리즈로 내놓은 통일이 미래다. 통일이 시리즈를 미래다. 한번 읽어보는 걸로. 오.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예. 자, 지금 조선일보는 사실은 통일이 뭐야? 종전선언도 못하게 하는데. 온몸으로 막고 있죠. 온몸으로. 내 살아생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종전선언은 안 된다. 이러고 있죠. 온갖 언론들이 지금 종전선언 안 되라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이때는 2014년, 2015년에는 통일이 미래다를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일보도 2012년에 했더라고. 네, 더 빨리 했어 세계일보는. 어쨌든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몇 개나 냈는지 제가 세지도 못할 정도로 진짜 많은 기사를 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조금씩 꼽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조선일보가 통일이 미래다 취재팀 이 팀이 삼성 언론상 어젠다상을 수상까지 했습니다. 삼성이 언론상을 왜 해요? 그래야지 관리를 하죠. 오, 이거 상금 겁나 많은 거 아니야? 뭐 많겠죠 상금. 그럼 우리도 여기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안 되지. 왜? 오늘 맨날 이재용 까잖아. 오빵, 나 오빠 손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빵. 네. 재용 오빵. 예.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고 조선일보는 당시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조선일보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연구소에 맡기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석학들한테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미래다 시리즈를 한 몇 달을 했거든요. 그 중에 엑기스만 한번 뽑아서 볼 텐데, 자, 어떻게 통일이 변하니, 그죠? 이때는 통일하자고 해놓고 지금은 종전선언도 못하게 하는 이 언론들. 자, 처음에 군대 문제, 우리 송호영 대표가 군대 가니까. 예, 저희 사실 우리 송 대표님의 네. 군입대 특집 방송이죠. 지금부터는. 네, 이 송호영 대표님께 바치는 헌정 방송입니다. 헌정 방송 조선일보 특집 통일의 미래다. 네, 가는 사람한테 하기엔 좀 그런데. 가는 거네. 자, 군대 문제 어떻게 되냐? 자, 기사 한번 읽어주시죠. 네, 2014년 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남북이 통일되면 총 병력은 최소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 수준으로 줄고 20년간 약 400조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 복무기간도 순차적으로 줄어 12개월 미만이 된다. 우리 대만처럼 4개월 하는겨. 야, 12개월이면은 갈만하지. 통일이 되면. 미만이면 한 11개월, 10개월이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갔다 온 게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긴 시간인데. 긴 시간이긴 한데. 근데 왜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러시아에선? 네. 다음. 이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조선일보가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그러니까 한국안보통일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반도 군사 통합을 실시했을 때 군축 효과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12년에 국방백서 따르면 남한은 64만 9천 명 정규군 병력이요. 북한은 119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가 돼요, 북한이. 인구 대비로 1.3%, 그 다음에 북한은 5.0%. 그래서 보통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보통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3에서 0.7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3, 그리고 북한이 5.0이에요. 그래서 훨씬 높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병력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통일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같이 합쳐지면 거의 뭐 200만 군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뭐 170, 80만이 되는 건데. 전 청년의 군인화. 네. 근데 이제 주변국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군이 너무 많아서 긴장감이 네.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 예.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일본도 주변국에서도 군사 대국화를 우려해가지고 이거 다 합해가지고 군인을 꾸리기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를 그러니까 통일 한국의 인구를 7,500에서 8천만으로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병력 수준은 35만에서 50만 명이 적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군 재편성을 통해서 북한 병력은 10만 명만 남겨야 됩니다. 100만 명을 내보내 100만 명 넘게 제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야 되고 요 비용으로는 14조 정도가 이제 20년 동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병력 규모가 50만 명 정도로 줄어들면 20년간 평균 약 21조 3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따릅니다. 네. 디테일하게도 분석을 했네. 네, 통일 안보비가 네. 우리가 지금 드는 것보다 21조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아. 좋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 게 아니라 북한은 거의 10년이거든요. 군 입대하는 그렇죠. 기간이. 그게 다 뭔가 통일한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뭔가 많은 것을 펼칠 수가 있다. 그래. 네. 황금평에는 주한미군 놔두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남북한 지상군의 병력이 지금은 70% 휴전선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 휴전선에 있을 필요가 없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기형적인 군사 형태, 거기에 몰려있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해군이나 공군, 그리고 첨단 소수 군인 이쪽으로 군 전체 구조까지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우리나라 군이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거지. 그러네요. 무조건 막 인계철선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원고에 이건 왜 쓴 거야? 네? 어쨌든 호영아 잘 가. 어쨌든 가니까. 잘 가. 아니 우리 대표님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닙니다. 말입니다. 네. 저는 대표님께 미리 대표님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송작가 TV는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올렸습니다. 글을. 예. 그렇습니다. 벌써 2년 뒤를 준비하시면 1년 6개월 뒤를. 아유 우리 대표님은 영원한 대표님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군대 말고 어떤 게 있냐면 이 국방비를 줄이면은 20%를 줄여가지고 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아까 21조 원 넘게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복지비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지난 2월부터 그러니까 2014년 2월부터 2040 통일 한국 비전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통일의 구체적인 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의 통일 비전을 만들었다. 이 TFN 국립외교원 연구 인력과 경제 안보, 사회 분야 국책, 민간 연구기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각종 연구 모임 등이 참여했다. 그래서 이거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당시 외교원장이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비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북한 인구 유입으로 젊은 한국이 될 거고, 그리고 통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로 남북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20% 이상 국방 비용을 줄여가지고 대북 복지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투혼이지님께서 저렇게 좋은 기사도 쓸 수 있구나. 조선 네. 외론. 근데 요즘은 왜 개떡 같은 기사만 나오냐 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전문가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기사도 쓸 수 있는 애들이 왜 요즘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종전선언도 반대하는데 왜 통일은 더 반대하나? 아니면 아예 통일을 찬성하나? 야, 종전선언 하지만 통일해 이런 건가? 바로 통일로 가자. 통일이 미래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바로 통일로 가자. 자, 그럼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게 좋으냐? 여기에 제목을 써놨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통일 2030 세대의 기회의 창. 이거 뭐 통독대 공무원 일자리만 10,000개 생겨. 네. 이게 뭐냐? 이 에버하르트 홀트만이라는 독일 할레대 사회연구센터 소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은 거대한 모험이지만 엄청난 기회다.
하면서 동독 그러니까 통일했잖아요. 서독 동독 통일했죠. 독일 통일 때 사회 간접 자본 재건을 위한 공무원만 10,000명이 추가로 필요했대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더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얻는 거예요. 지금 저기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찬성해야 됩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그래서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경제, 법, 행정, 사회복지 등 이 분야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독이 사회 기반 시설하고 주택을 이제 뭐 이렇게 좀 힘들었으니까 거기에 동독 전역에서 건설붐이 일었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좀 낮았던 동독 주민들이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그걸로 더 많은 물품도 구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독은 인구 1,600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얻은 거예요. 동독이라는 내수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수시장을 아예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력까지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네. 일종의. 그리고 예. 실업률도 5%대로 유럽 지역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당시 그 그러니까 화폐를 1대1로 교환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동독 주민들이 확 부자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때의 효과로 실업률이 5%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때 이제 경제 지원을 받았던 동독 지역 도시들이 다시 경제 중심지로 부활하는 이런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은행의 이자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한창 경제 성장을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막 다 사회 인프라도 다 다시 깔아야 되고 상하수 건물도 시설 다 지어야 짓고 되고. 건물 짓고 막 공장 막 돌리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쫙 그렇게 성장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정도의 성장이 나오려면 전쟁으로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다음에 그렇죠? 다시 건설 붐이 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굳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 기회는 통일만 돼도 그렇죠. 그 기회가 우리한테 다시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까지 생긴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은 지금 동독에 비해서 뭐 기술 수준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시장 경제에는 더 친화적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자본주의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도 사실 중요한데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하 경제 이런 쪽으로 장마당이 엄청 발달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이 뭐 세금 폭탄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조선일보도 기사를 썼는데 아, 조선일보가 알아서 다 반박을 했어요. 예. 조선일보가 이거 통일하면 세금 폭탄이다 이 기사 못 써 이제. 미리 못 써줘요. 지난주에 썼거든. 네,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050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 비용은 최소 831조 원에서 최대 4,746조 원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와 북한 주민에 대한 소득 지원을 얼마나 할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문을 열었네요. 근데 이제 통일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2030년 통일 전후 20년간 통일 비용을 3,621조 원 규모로 추정을 했는데, 자, 그러나 민간의 대북 경제 투자 2,790조 원을 뺀 순수한 정부의 통일 비용 지출은 2050년까지 831조 원이래. 자, 3,600조 넘는 이 통일 비용 중에 전체 비용의 77%가 민간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가 세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은 23%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민간에서 자본이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뭐라고 했냐 읽어주시겠어요? 통일 비용은 모두 세금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민간 투자를 뺀 정부의 순수 통일 비용은 900조 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둘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민간 또는 해외 투자 자금으로 비용의 4분의 3 이상을 대는 구조인 것이다. 네, 우리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네. 세금, 폭탄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안 내도 북한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온갖 그
민간 투자, 해외 투자가 집중이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큰 분야, 크게 돈 드는 분야가 보건복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사회적 비용이 227조 원 정도까지 들고 대신에 정치, 외교, 안보 분야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가요. 뭐 3조 원 이 정도 들어가고 국회의원 증원, 선거관리 정당 지원 이런 거는 3조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군사통합 비용도 14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5조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통일 비용은 한 번 쓰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복지, 소득 보전 비용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조 연구원은 통일 비용은 10년 뒤 2배 이상으로 돌려받기 위한 대박 투자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여러분. 조선일보가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기사도 통일 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크다. 네, 더 크다. 혜택이 배로 크다. 배로 크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비용은 4,746조 원. 근데 혜택은 조 원이고 읽어주세요. 제가 네. 숫자를 못 읽겠네. 네.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 이제 2025년에서 30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을 하면 2050년까지 최소 831조 원에서 최대 4,746조 원, 또 통일에 따른 혜택은 최소 4,909조 원에서 최대 6,79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기사를 보시면은 비용 혜택 이렇게 써놨죠. 통일연구원에서는 비용이 3,621조, 근데 혜택이 거의 2배, 6,794조고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는 비용이 3,111조, 그리고 혜택이 4,909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택이 더 많다, 비용보다 혜택이 더 많다 이렇게 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갤럽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까지도 했네요. 국민 10명 6명은 통일 관련 세금 낼 의향이 있다라는 한국갤럽의 조사를 따와 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야, 얘네들 진짜 꼼꼼하게 기사를 썼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와. 아니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겨? 통일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종전선언. 종전 가지고 안 돼. 통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바로 통일로 가야지 무슨 얘기야? 예.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걸 봐도 통일 관련 연간 세금 부담이에요. 연간 얼마냐? 10만 원 미만, 10만에서 20만 원, 20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됐는데 10만 원 미만이 37.4%, 10에서 20만 원 29.5%, 20에서 100이 21.7%, 100만 원 이상 6.3, 모름 무응답이 5.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세금을 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통일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렇죠.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세금 폭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본인이 모르네요. 또. 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통일 비용은 순간이고 통일의 이익은 영원하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익은 영원히 지속된다. 유무형적 혜택은 솔직히 전부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다. 남북의 대다수 젊은이가 군 복무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 민족 특유의 끼와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나 추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대표께서 군대를 안 가셨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모아놓을까. 많아. 아유, 예. BTS도요. 그러네. 완전체 활동이 얼마 안 남았다. 자, 대신에 통일 비용은 기성세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성세대가 희생을 좀 해서라도 미래 세대에게 더 밝은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한국의 전통 아니냐.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국가를 물려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일 비용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해야겠네 통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어쩔 수 그렇게 조선일보가 그냥 네.
통일이 미래라고 목을 놓아. 예, 몇 달을 외치는데. 했는데 이 기사를. 예. 자, 그럼 뭘로 경제적 이득을 보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야, 얘들 되게 웃긴다. 성장을 크게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남쪽은 통일되면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고 북한은 신제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가 쓰면은 야, 네가 좋게 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들을까봐. 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월가를 대표하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미국의 대표적 금융회사인 시티그룹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통일 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네. 여기 보세요. 돈 썼네. 돈 네, 써서 이 기사를. 세계적으로. 예. 모건 인터뷰를. 스탠리, 시티그룹, S&P 다 나왔어. 이 사람들이 다 대박이래요. 남북 통일되면 우리는 한국 투자를 늘릴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새 노동력을 많이 제공한다. 뭐 이렇게. 참.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더 통일을 원할 거다. 한국이 어느 순간 북한과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다. 통일 전후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을 거고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최고인 AA 등급을 유지했다. 통일은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레이미스님 객관적인 거 보소. 예, 이게 되는 애들이었어. 조선일보 애들이. 야, 자, 그리고 통일은 동북아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뭐냐? 이게 또 어. 한국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통일하면 다 좋아. 다 좋아. 이 주변 국가들 다 좋아. 와, 국제 정치까지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된다. 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외경제정치연구원이 한중일 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보다 교역 조건이 1% 압박으로 개선이 되면서 3국의 무역액이 당장 1225억 달러 가량 늘어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나 이거 되게 웃긴다. 지금 이제 뭐 어떤 기사까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미, 중, 러 전문가. 통일은 우리에게도 대박. 전체의 71%. 통일된 동북아 경제 공동체 가능. 야, 요 기사 혹시 보고 계신가요? 조금 네, 읽어주실래요?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외국의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한국뿐 아니라 자국에도 대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사에 대박이란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건 그때 특히, 박근혜 예. 시절, 박근혜가 대박이라고. 박근혜가 대박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 전문가들이 통일 대박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아는 것들이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쌍심지를 근데 펴고. 응? 웃기는 게 통일이 대박이냐고 생각하냐 물어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각각 전문가들한테 어느 나라한테 대박일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미국 전문가는 미국이 제일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전문가는 아니 중국이 제일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러시아는 아니 러시아가 제일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자기 나라한테 다 대박이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본은 없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낫네요. 월등히 네. 낮아. 네. 일본은 또 꼴찌예요 이 상황에 있어서. 그러네요. 뭐지 이때는 일본하고 안 친했나 조선일보가?
그러게요. 네, 안 좀 친해. 이상하네요. 통일 대박하려면 일본하고 친할 수 없죠. 그렇군요. 예. 일본은 통일을 안 바라니까. 어쨌든 이런 식이었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죠. 눈사태처럼 올 통일. 지금 준비 안 하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이야.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핵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 내부에선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어렵다거나 불필요하다 또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통일의 길은 의외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의 체제가 불안정할수록 오히려 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적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야, 핵 없애고 뭐 종전 선언을 하든지 뭐 개소리한 소리예요. 그냥 통일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된다는 얘기. 이거 다 그 얘기거든요. 핵이 문제가 아니라 핵은 핑계예요, 사실. 할 수 있어.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종전 선언도 못하게 하고 있다. 언론들이. 여기 다 무슨 독일 할레 연구소장, 미국 다빈치 연구소장 미래학자, S&P 국가신용등급위원 전부 다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방법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천천히 북한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 통일 비용이 좀 줄어든다. 야,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자세히 얘들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 진짜 많이 했어. 예. 고려대 아세안 문제 연구소가 또 연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북한이 막 돈을 쏟아 부으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천히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햇빛 정책 하라는 거예요. 북한에 지원하라는 소리야. 개성공단 좋으네요. 하고 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이렇게 열심히 써놓고 이거 다 돈 주고 연구하라고 했을 텐데. 이거 참 그 신문사 이름만 딱 가리고 이 기사를 올리잖아요. 빨갱이라고 하지. 응. 심지어 이런 빨갱이들 이러겠지. 조선일보가 지들 기사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네. 그게 문제네. 이건 어느 언론사 기사일까요? 라고 하면 조선일보 이 빨갱이 뭐 이러겠죠. 예. 니들이 썼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급격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북한에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 북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쓰면서 나중에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쓰는 통일 비용도 적게 든다. 요 말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네. 쓴 본인들은 알까요? 그 기자들이요? 모르겠죠. 예. 뭐 알겠지? 아니 상까지 받아놨는데 뭐 몰라, 삼성은 그래도. 상까지 줬는데 내가 썼나? 뭐 이러면서. 예. 아무튼 삼성도 상을 줬고 어쨌든 오빵 언론상, 삼성 언론상, 송작가 TV도 그래요. 자, 자꾸 댓글에 송 작가님의 빈자리가 크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무서운 댓글을 봤어요. 뭐요? 아주 무서운 댓글을 봤어요. 무슨 댓글이에요? 이 조합 괜찮다. 오후에 이 조합으로 방송 하나 더 해요. 이런. 제가 송 작가님한테 전화를 좀 걸어볼까요? 예, 아주 네. 무서운 댓글을 봤는데 여러분 아, 그러지 마요. 그거 무서워. 읽지 예. 말았어야 되는데. 무서워. 무서워. 그러지 마요. 안 받을 수도 네. 있는데 아, 이렇게 바로 연결을. 이거 작가님 스피커 지금 방송 중이에요. 보고 계세요? 방송 잘 감시하고 있어. 어때요? 어때요? 일단 그 보수의 심장인 TK에 와서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네. 뭐랄까 참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네. 여기에서 좀 더 머무르면서 민심 탐방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일 방송 때문에 또 빨리 올라가야 되는 내 입장이 많이 안타깝고 그러네요. 좀 우셨나요? 좀 우셨나요? 지금 딱 전화 오기 5초 전에 그 아들을 내려줬는데 아 진짜? 이 코로나 그 방지 때문에 네. 차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장벽만 내리라 그래가지고 아, 기념사진 한 장을 못 찍고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무슨 카풀 내려주듯이 그냥 내려주고 말았더니 좀 마음이 아프네. 우리 대표님 잘 가셨나요? 네, 이제 지금 그 여기 코로나 검사 받고 있어요.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냥 아마 차에서 내려서 그냥 잘할 간 걸로,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눈물의 또 입대를 또 보셨군요. 네. 본인은 이제 당당하게 하는데 내 엄마랑 나랑 내가 살짝 눈물이 맺히네. 아이고. 네. 안 그럴 줄 알긴 다 알았는데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람 있었습니까?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네. 이따만 할 줄 알고 내가 방송을 쭉 감시를 했는데 그래서 다 듣고 있었어. 한 톨도 안 끊어내고. 뒷담화 그럴 줄 알고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아니야, 충분히 많이 했었고. 했다고요? 네. 별로 안 했는데. 그래서 방금 나왔던 좋은 의견 또 추가 편성에 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편성을 할까봐 오늘만 할 수 있는 거 했습니다. 이거 이제 통일은 이래다 못합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오늘 방송에 대한 객관적인 평을 하자면 네. 일단 10,000명이 넘었어요. 한순간이지만 한순간에 참 많이 놀랬습니다. 작가님 없으면 한 5,000명을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내가 최소한 지분의 70%는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이제 흐뭇함과 함께 네. 경계심을 좀 느낀 부분이 있었고요. 열심히 하셔야죠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을 느낀 게 이것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나는 얘들이 농어학교 장학생인 줄 알고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했구나. 아니죠. 네. 분량 배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싫어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싫어요는 얼마 전부터 유튜브가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런 거였어? 예. 어쩐지 싫어요가 하나도 없길래 그동안 달렸던 싫어요를 다 나를 따라온 건가? 나는 잠시 자괴감을 가졌는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유튜브가 못 달게 했구나. 그렇습니다. 숫자를 없애버렸고요. 그러면 그렇지. 네. 니네가 그렇게 안티가 없을 리가 없어. 그렇죠. 안티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건 네. 다 어디 가겠나. 아무튼 송혁아님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또 하셔야겠네요. 내일부터는 방송을. 그렇죠. 열심히. 네,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시사방송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는 너무 사치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근데 송 작가님이 계시면 송 작가님 말대로 다 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특별한 이벤트니까 한번 이제 특집이니까 한번 온 거지. 사람들이 계속 기다린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케이크 명장이야. 그래갖고 이제 케이크를 열심히 돌려서 말았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없는데 니네들이 케이크를 또 만들었어.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케이크는 똑같은데 위에 딸기가 하나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차이밖에 없어. 아니에요. 이 와중에 본인을 딸기에 비유하는 거 봐. 내가 딸기.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우리는 다른 자그마한 이제 스콘 같은 걸 만들었지 아니, 케이크를 못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기 케이크라고 할 때 케이크를 보고 딸기 케이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얹어진 딸기만 보고 딸기 케이크라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미 자체로 훌륭한 방송인이고 완성된 끊어라. 케이크다. 끊어. 작가님 잘 안 들리거든요. 네, 끊어. 갈게요. 네, 저희 퇴근할게요.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끊어버려. 말이 길어지네. 아유, 네. 예. 아무튼 네. 자꾸 말을 하면 계속 방송을 더 하자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안 들리네요, 저는. 네.